낙동강 전역으로 녹조가 확산되면서 관련 기관들의 발길이 분주하지만 예방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창사 50주년 기획뉴스, 지난 196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치 분야에서 대구의 변천사를 뒤돌아봅니다. 북미산 외래 해충인 미국 선녀벌레가 경부고속도로 인근 아카시아 나무에서 발견돼 방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고 곳에 따라 강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어 산간계곡의 피서객들은 주의가 요구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낙동강에 녹조가 확산되면서 수돗물 안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독성 물질을 분비하는 남조류가 크게 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기관들은 정수 처리를 강화해서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기에는 예방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녹색으로 뒤덮인 낙동강 일대. 지난 6월 일부 지류와 지천에서 시작돼 7월 중순부터 본류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독성 물질을 분비하는 남조류 세포수가 급증하고 있어 수돗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관련 기관들이 설명에 나섰습니다. 남조류 개체수는 늘고 있지만 정수된 물에서 조류 독소와 냄새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돗물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남조류가 주로 물의 표층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수심 5m 아래에서 원수를 취수하고 정수 처리를 하면 독성과 맛, 냄새를 모두 제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조가 더 확산된다는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들 그 정수 처리 그 과정을 좀 더 세밀하고 또 강화시키는 그런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수돗물 수질 상태를 공개해 불안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설로 인해 유속이 최대 20배 느려지긴 했지만 보의 개방을 고려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정수 처리 강화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이어질 경우 녹조는 더 확산될 것으로 예상돼 더 강력한 예방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조류 같은 경우는 이게 상하 수직 운동을 해요. 침충수라고 해서 반드시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 없다. 기후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지만 정체 시간은 보로 인해서 인위적으로 늘려놨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물을 다시 흐르게 하는 것이 관계기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수돗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네, 기분 좋게 휴가를 떠났는데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차가 고장 난다면 얼마나 난감할까요? 이럴 때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무상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소개합니다. 도로 한가운데 추돌사고로 보이는 차량 2대가 멈춰서 있습니다. 보험회사를 기다리는지 운전자는 차 밖으로 나와 도로를 서성이고 뒤로는 차들이 밀려듭니다.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 이처럼 사고나 차량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했을 경우를 대비해 한국도로공사는 신고 차량을 휴게소 등 인근 안전지대까지 견인해주는 무상 견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8년째 운영 중이지만 알고 있는 운전자는 드뭅니다. 아니요, 저는 몰랐어요. 그 보험회사 연락해서 올 때까지 한참 기다렸거든요. 밤에 깜깜할 때서 고속도로상에서 굉장히 무서웠는데 그런 게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고속도로 갓길 사고로 매년 20명이 넘게 목숨을 잃고 있는데 주로 교통량이 급증하는 여름 휴가철에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 측은 휴가철 견인 서비스 활용을 높일 계획입니다. 터널 내나 교량, 도로의 구부러진 곳에는 시야도 불량하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적 요소가 많습니다. 견인 서비스는 전화로 사고 위치를 알려주면 견인차와 순찰 차량이 함께 출동해 안전하게 사고 차량을 견인하게 됩니다. MBC 뉴스 엄지원입니다. 경북 동해안에 머물던 냉수대가 소멸되면서 적조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경주 간포를 제외한 경북 동해안 모든 연안에서 냉수대 주의보가 해제되면서 적조가 빠르게 북상해 포항시 청하면까지 내렸던 적조주의보를 울진군 기성면, 사동항 앞바다까지 확대해 발령했습니다. 특히 적조 경보가 발령된 경주 간포와 포항 호미곶 연안에서는 적조 생물인 코클로디니움이 밀리리터당 최대 3,500개까지 검출되는 등 적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북미 지역에 서식하는 해충 미국 선녀벌레가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7곡 휴게소의 아카시 나무에서 발견돼 확산이 우려됩니다. 미국 선녀벌레는 지난 2009년 처음 보고된 뒤 전국적으로 확산 추세에 있지만 아직 경북에서는 발견된 적이 없었습니다. 선녀벌레는 식물의 생육을 약화시키고 그름병을 일으켜 아카시 나무와 농작물에 큰 피해를 줍니다. 경북농업기술원은 미국 선녀벌레가 발견되는 즉시 약제로 방제하고 고속도로 주변 지역은 과수원과 인근 산림까지 관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이 창사 50주년을 맞아 마련한 기획뉴스.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지난 1960년대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정치 분야에서 대구의 변천사를 돌아봅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1960년 2월 28일 대구 지역 고등학생들이 이승만 독재 정권에 항거하며 걸기한 2.28 민주운동은 이승만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4.19 혁명의 시발점이었습니다. 1년 뒤 5.16 쿠데타로 등장한 군사 정권에 가장 극렬하게 저항한 곳 역시 대구였습니다. 자유당 시절부터 대구는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중심지, 야당의 중심축이었습니다. 대구의 민심이, 대구의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 그것부터 먼저 물어보고 당론을 정했을 정도로 대구가 그 당시에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야당의 정치 흐름의 중심에 섰다는 것입니다. 1963년에 실시된 제5대 대통령 선거 결과 경북에서 박정희 후보의 득표율은 55.6%, 절반을 조금 넘는 정도였습니다. 67년 6대 대선 때는 64%, 그리고 71년 제7대 대선에서는 75.6%로 대선이 거듭될 때마다 10%포인트 가깝게 득표율이 올랐습니다. 71년 대선 당시 김대중 후보의 선전이 이어지자 위기감을 느낀 공화당이 지역 감정에 호소한 선거 전략을 밀어붙였고 결국 경북에서의 높은 득표율에 힘입어 박정희 후보는 3선에 성공합니다. 박정희 후보와 김대중 후보의 표 차이는 채 100만 표도 되지 않았습니다. 71년 대선을 기점으로 야도 대구는 여당의 텃밭으로 이름표를 바꿔달았고 대구 경북에서 야당 후보가 선거에서 당선되기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게 됐습니다. 1996년 총선에서 자민련 녹색바람이 불었지만 어디까지나 무늬만 야당일 뿐이었습니다. 여당 후보는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는 정치 지형 속에서 후보들은 유권자는 뒷전인 채 공천을 받는 데만 급급하고 이른바 서울 TK가 지역 감정에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게 왜곡된 정치 구도로 굳어져 버렸습니다. 기형적인 정치 지형이 결국 지역 발전의 후퇴로 이어진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지역 출신 서울 사람들에 의해서 대표되는 지금 이 대표 원리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같은 문제에 대해서 체감 온도가 다르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입법 과정에도 드러나고 정치 과정에도 그들이 투영됨으로써 지역민들의 문제를 대변해야 할 사람들이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이런 악순환이 거듭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자치 지역 발전이 정치의 새로운 화두가 되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50년 극과 극을 오갔던 대구 경북의 정치 지형이 앞으로는 어떻게 형성돼 나갈 것인지 무거운 정치적 숙제로 던져져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호입니다. 트롤 어선은 어자원을 싹쓸이하는 주범으로 알려져 어업 선진국에서는 이미 사라진 선박인데요. 그런데 해양수산부가 이런 추세에 역행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영세어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다의 포식자로 불리는 트롤 어선. 대형 트롤 어선은
한 번에 최대 250톤으로 오징어를 잡을 수 있어 낚시를 들이워 오징어를 잡는 채낚기 어선보다 어획량이 100배나 많습니다. 워낙 어획 강도가 세다 보니 동해안 트롤 어선의 경우 크기를 규제하고 그물을 옆으로만 끌어올릴 수 있도록 허가해 어획량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물을 배 옆으로 당길 경우 전복 위험 때문에 한 번에 5톤을 잡을 수 있지만 그물을 뒤로 당길 수 있도록 허가하면 10배가 넘는 60톤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롤 업계는 동해구 트롤도 선미조업을 허용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고 당국은 법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서면서 영세 어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민들은 정말 초긴장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 동해안 오징어를 트롤들이 전부 싹쓸이 해가자 하는 그런 의도인데. 특히 그물을 뒤로 끌 수 없도록 허가된 동해구 트롤 어선들은 올해 초 불법 개조를 통해 어자원을 싹쓸이하다 해경의 무더기로 적발됐고 재판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해수부가 트롤업 제도 개선에 대해 때이른 의견 수렴에 나서면서 어민들의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개선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의견을 드린 거죠. 정부가 모른 척 할 수 없는 것이고. 어자원 남획을 막아야 할 정부가 정반대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의견 수렴에 나서면서 어획량 감소를 우려하는 영세 어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계속되는 장마와 폭염에 경북 지역 과일값이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북농협에 따르면 지난달 말 거래된 복숭아 10kg의 가격은 47,000원으로 지난해 18,500원과 비교해 2배 이상 올랐습니다. 포도 거봉 4kg의 가격은 22,500원으로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올랐고 자두도 후무사 10kg이 57,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7,000원 올랐습니다. 이 같은 과일 폭등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농협은 전망했습니다. 폭염이 조금 꺾인 모습이지만 오늘도 후텁지근했습니다. 주말과 휴일도 무덥겠고 곳에 따라 강한 소나기가 예상돼 산간 계곡의 피서객들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공진희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오늘 오후 실내 물놀이장에는 더위를 피하기 위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풀장에서 신나게 물장구도 치고 워터슬라이드에 몸을 박힌 채 한여름 무더위를 날려버립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엄마도 신이 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휴가 기간 중인데요. 여기 엑스포 물놀이장이 너무 시설도 잘 돼 있고 시원하고 놀이기구도 많고 해서 애들하고 같이 즐거운 시간 보내려고 찾게 되었습니다. 네, 본격적인 여름 휴가 시즌입니다. 굳이 멀리 떠나지 않아도 도심 속에서도 물놀이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곳 엑스포에서는 이달 말까지 서머워터 페스티벌이 개최가 됩니다.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아이 손잡고 오셔서 물놀이 즐기는 것도 괜찮은 피서법이 되겠습니다. 피서가 절정을 보이는 이번 주말과 휴일, 대구와 경북 지역은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고 일부 내륙에서는 대기 불안정으로 낮부터 저녁 사이에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30mm가 되겠고 내륙에는 국지적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어 산간계곡의 야영객들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기상캐스터 공진입니다. 대구 지역 식당에서 파는 음식 값이 다른 지역보다 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전행정부의 지방물가 공개 서비스 프로그램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대구의 짜장면 한 그릇의 평균 값이 4,000원으로 울산과 함께 가장 저렴합니다. 대구의 칼국수 한 그릇은 5,333원으로 5,071원인 부산 다음으로 싸고 김치찌개 백반은 5,417원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저렴한데 이는 식당이 인구 100명당 1개꼴로 분포돼 경쟁이 치열한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경상북도가 우즈베키스탄 국립고고학연구소와 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실크로드를 보존 연구하기 위해 앞으로 학술과 문화교류, 경제협력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실크로드 중심 도시 가운데 하나인 사마르칸트에 코리아 실크로드 프로젝트 표석인 실크로드 우호협력 기념비를 설치하고 제막 행사를 갖기도 했습니다. 내일 오전 9시 40분에 방송되는 대구 MBC 시사광장에서는 지역 거점 대학에 집중 투자하고 지방대학생의 취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정부의 지방대학 육성 방안에 대해서 토론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강정 대구 현대미술제가 오는 18일까지 달성군 강정보 디아크 일원에서 열립니다. 달성문화재단이 마련한 이 미술제에는 26명의 작가가 참여해 달성 출신의 시인이자 소설가인 장정일의 시 제목 강정간다를 주제로 한 작품 전시와 관객과 작가가 만나는 아트토크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이 전시회는 강정보에서 1970년대 한국 최초의 집단적 이벤트로 평가되는 대구 현대미술제가 열렸던 것을 기념해 마련됐습니다. DGB 금융그룹은 올 상반기 그룹 기준 당기 순이익이 1,305억 원을 기록해 17.9%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총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9% 하락한 4,87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주요 계열사인 대구은행의 올해 상반기 당기 순이익은 1,315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8.3% 줄었습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는 화폐 위조범 검거에 공이 큰 대구 성서경찰서와 안동경찰서에 대해 한국은행 총재 포상을 했습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컬러복합기로 제작한 위패를 편의점 등에서 사용한 일당 4명을 검거했고 안동경찰서는 5만 원권 지폐를 컬러 프린터로 위조해 사용한 2명을 검거했습니다. 대구시에 이어 경상북도도 이른바 셀프 주유소에 대한 안전실태 점검에 나섭니다. 경상북도는 오는 16일까지 도내 82곳의 셀프 주유소를 돌며 시설 기준에 적합한지,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선임돼 있는지 또는 대리자가 지정돼 있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합니다.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이번 점검에서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과태료 부과와 입건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대구시와 구군이 폐건전지 분리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구 지역 일부 구에서 주민센터를 통해 폐건전지를 새 것으로 교환해주는 행사를 펼친 데 이어 대구시도 이달 중에 본관 안내실에서 폐건전지와 새 건전지를 교환해주는 깜짝 행사를 열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폐건전지 소형 수거함을 원하는 유치원이나 학교가 있으면 구청을 통해서 수거함을 지원하고 폐건전지 수집량이 많은 유치원이나 학교에는 새 건전지를 기념품으로 줄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전국 남녀중고 양궁대회와 한국중고양궁연맹 회장기 대회가 오늘부터 예천 진호 국제양궁장에서 잇따라 열립니다. 오는 4일까지 이어지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대회에는 86개 팀 630명이 참가하고 5일부터 시작되는 연맹 회장기에는 125개 팀 770명이 출전해 서로의 기량을 겨루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